9월 1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클 스웰러, 세 가지 촉매가 비트코인 500만 달러를 만든다. 500만 달러, 개당. 이게 원화 기준으로 얼마일까요? 66억 8,500만 원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당.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자, 그 세 가지 촉매는 뭘까요?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불가피하다. 두 번째,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보관해주고 담보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조만간 도입할 것. 커스터디 서비스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로 미국 재무회계기준 심의회가 기업들의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공정시장 가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 승인을 꼽았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큰 그림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500만 달러, 66억 8,500만 원에 도달할 것이다. 자, 이에 대해서 잭 더 리플러님은 억만장자 마이클 슈엘러는 비트코인이 5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XRP가 개당 최소 1000달러에 도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이 500만 달러, XRP가 1000달러에 도달한다. 마이클 셀러의 이 세 가지 촉매, 이 정리를 하면은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는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자금을 쏠 수 있도록 혈관을 뚫어주는 겁니다. 전 세계 쩐주들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으로 보호받고 여기에 자금을 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 코인 시장의 첫 번째,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두 번째,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 이게 비트코인만 해당될까요? 아니지요. 암호화폐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럼 뭐죠? 통화 혁명을 의미한다. 기존의 현금, 종이화폐를 대체하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각종 코인과 토큰들, 이 새로운 통화 혁명을 의미하죠. 세 번째, 여기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암호화폐 보유자산을 공정시장 가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 이것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새로운 회계 기준에 이제 포함이 되었다. 그 의미를 뜻합니다. 미국 기준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 IFRS죠. 이것 또한 결국은 BIS와 IMF, 이들 곳곳에서 시차를 두고 결국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계추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죠. 시장 규모만 1200배 상승한다면 과연 XRP의 가격은 어디가 있을까요? 589달러일까요? 1000달러일까요? 1만 달러일까요? 그 누구도 모르지요. 그러나 내가 팽창한다는 것은 100%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24HRS 크립토님의 트위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트윗을 짜증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XRP는 100달러에 도달합니다. 100% 확실합니다. 죄송합니다. 10,000% 확실합니다. 반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달러, 10달러, 30달러, 50달러에 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제가 다수라고 말할 때는 평균 가방 크기를 가진 30만 개의 홀더를 의미합니다. 이 분야의 경험이 있는 전문 은행가로서 100달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적인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100달러는 여전히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G20 정상들이 암호화폐 규제 금융안정위원회, FSB, BIS 산하에 있는 금융안정위원회입니다. 국제표준과 관련된 곳이죠. 그리고 FSB와 IMF 공동으로 만들었던 보고서를 지지한다. 규제 로드맵 마련. G20 정상들이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금융안정위원회,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들이 인프라를 만드는 겁니다. BIS와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이 함께 인프라를 만들어 나간다. 거기 중심에 누가 있다? 리플렛이 있다. 인도 재무장관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G20 정상회담은 인도 뉴딜리에서 열리고 있다. 회원국과 기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2023년 10월 모로코에서 열릴 회정인 회의에서 FSB, 금융안정위원회 암호화폐 로드맵을 어떻게 추진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FSB와 IMF가 공동으로 마련한 보고서는 회원국들의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다. 케이루 로이토님의 트위터인데요.
인도 재무장관이 방금 소식을 전했습니다. IMF, FSB의 암호화 합성 논문에 대한 G20의 높은 관심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이 곧 다가오고 있다. 자, FSB, 금융안정위원회, 스위스, 바젤,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있죠. 금융안정위원회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권고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사회에는 G20 주요 경제국, 유럽위원회가 포함됩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주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이사회에는 스위스 바잘에 본사를 두고 있고 스위스 법률에 따라 비영리 협회로 설립되었습니다. FSB는 G20 지도자들의 첫 번째 주요 국제제도 혁신을 대표했습니다. 팀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을 이를 IMF, 세계은행, WTO와 함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사실상 네 번째 기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SB 금융안정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IMF, FSB 종합보고서, 암호화 자산 정책. 여기 나왔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미디어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FSB는 금융 시스템이 추가적인 유동성 압박에 여전히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의 고금리를 감당하기에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취약하다. 그럼 뭘까요? 이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부분. 다음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지요. 천문학적인 부채,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 대량 생산 체제를 디지털 경제로 전환, 메타와 4차 산업에 대한 도입, CBDC 그 중심에 다시 한번 XRP가 있다. 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보면은요. 국경 간 결제 로드맵에 강해 G20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FSB, 금융결제, 금융안정위원회 의장 서한. FSB 의장이 G20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는 국경 간 결제 강화를 위한 로드맵에 대한 G20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말을 하고 있죠. 국경 간 결제 강화를 위한 로드맵에 대한 지도에 대한 이 지도죠. 국경 간을 넘어서는 결제에 대한 로드맵, 이 지도, 이거에 대한 서한을 G20 바로 대표들에게 이 소식을 보냈다. G20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FSB는 기후 로드맵의 다음 단계를 설명합니다. 금융안정위원회, BIS 산하, 이들은 지구가 이미 아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나왔던 국제통화기금, FSB 종합보고서, 암호화 자산정책,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고서를 같이 한번 볼까요? IMF, FSB 종합보고서, 암호화폐 자산, IMF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금융안정위원회, BIS와 IMF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이들이 전 세계 국제 표준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문명을 정하는 곳이죠. 이들의 리더십, 이 물밑에 뒤에는 바로 그들이 있다. 아시겠죠? 범지구적으로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들입니다. 핵심을 보면은요, IMF와 FSB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금융 안정성 전달 채널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 자산에 대한 금융 부분 노출. 새로운 금융 부분, 은행의 익스포즈에 노출된다. 노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얘네로 대체가 되겠죠. 첫 번째, 코인에 대한 금융 부분 노출. 어떻게 노출시키는지 그 로드맵을 만들어내겠죠. 자, 두 번째, 자산 효과. 이게 자산으로서의 상징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 회계장부에 표시가 되겠죠. 그 로드맵 또한 만들어낼 겁니다. 세 번째, 신뢰 효과. 네 번째, 결제 및 정산에 활용합니다. 이 부분을 이들은 이미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 FSB 의장이 2023년 9월 5일 G20 지도자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2020년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경 간 결제를 개혁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G20 의장국이었죠. 2020년 국경 간 결제를 개혁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특히 송금 지불과 관련하여서 전 세계 경제, 기업 및 시민에게 창출된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과 리플은 파트너십을 맺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부분의 메이저 은행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어 있습니다. G20 지도자들은 FSB, 금융안정위원회, CPMI, 여기 또한 BIS 산하 시장결제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기타 국제기구에 이 분야의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현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의장단은 이를 G20의 최우선 주제로 삼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G20의 최우선 주제로 삼아왔다. 첫 번째 단계는 작년에 본질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로드맵에 설정된 초기 세트는 이제 대부분 완료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2027년 목표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 가지 우선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결제 시스템 상호 운영성 및 확장. 그러기 위해 법률 및 규제 및 감독 체계, 요거를 마련해야 되겠죠? 2023년이 바로 제도화의 원년입니다. 그리고 국경 간 데이터 및 교환, 메시지 표준. 특정 프로젝트의 예로 바로 ISO 20022가 언급되고 있죠. 국경 간 데이터 및 메시지 표준, ISO 2002를 언급하고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국내의 빠른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관할권에서 진행 중인 작업. 자, 그러면서 메시지 표준, 전신 송금에 대한 FATF 권장사항 업데이트,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자, 중앙은행 센트럴뱅크 결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모범 사례 공유, CBDC와 대한 그런 기반 부분이 마련이 되겠지요. FATF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대한 권장사항 업데이트, 메시징 표준, 지금 준비해야 될 사항이 다 준비가 되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추가 진행 보고서가 10월 G20 장관 및 총재 회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클라스 매드 FSB 의장.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 G20 지도자들은 전 세계 G20의 지도자들이죠. 전 세계 지도자들은 FSB, 금융안정위원회, CPMI 및 기타 국제기구에 이 분야의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현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FSB는 바로 BIS를 언급하고요. CPMI도 BIS를 언급합니다. 자, CPMI, 바로 BIS 산하에 있는 지불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입니다. 자, 그러면 BIS와 IMF, 월드뱅크, ADB, 기타 국제기구들과 함께 다음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죠. 누가? 바로 그들이 선택한 건 뭐다? 바로 리플 XRP. 거기에 대장입니다. 그 문명에. 바로 이놈이라는 거죠.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BIS, 국경 간 결제 상하 운영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왜 여기 리플이 등재가 되어 있는지, 캐나다 페이먼츠, 스위프트,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글로벌, 더 클리어링 하우스, 마스터카드, 피넬리티, CIPS, CLS, 유럽 결제 시스템, 왜 이들과 함께 리플이 유일하게 왜 여기 포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해 볼 수가 있었다. 아시겠죠? 게임이 끝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쵸? 가치가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건설망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 안에서 많은 포기자가 속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 안에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